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입속 모든 것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모든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이 아침은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우리 임플란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로 임플란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치아들이 이제 망가져가고 빠져가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시술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를 할 때에 진행되는 기본적인 과정 중에 우리 뼈이식, 치조골 이식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치료 과정과 그 다음에 주의사항 또 뭐 질문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뼈이식, 임플란트를 할 때 뼈이식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있는데요. 보시면 치아가 음식을 먹다가 아니면 갑자기 뭔가를 잘못 씹어서 부러지는 것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치아가 염증이 생기고 치조골 흡수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보통 우리가 그런 경우 그냥 치아가 충치가 없고 그냥 치조골이 녹아서 흔들리는 경우 풍치라고 표현하죠.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만큼 뼈가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사람의 뼈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뼈이식제를 사용하여서 뼈이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 뼈이식을 할 때 많이 아픈가요? 이랬는데 이 통증에 관련돼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수술할 때, 발치할 때, 뼈이식을 할 때에 마취를 할 때에는 통증이 있지만 시술할 때는 뭐 통증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만큼 더 조심해서 신중하게 하느냐, 세심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증들도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 마취가 풀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프기 때문에 그때는 처방약을 미리 복용하고 차가운 얼음물 찜질로 붓기나 통증을 감소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그러면 뼈이식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충분한 이 뼈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잇몸뼈가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뼈도 이식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인공뼈를 이식하기도 해서 뼈의 양을 충분하게 늘린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뼈 이식은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뼈 이식의 장점으로는 치아를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씹을 때 저장력을 힘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 그리고 신미성을 증가시키는 거, 잇몸뼈가 많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꺼져가는 잇몸뼈를 보강해줘서 치아의 모양을 더 가지런하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친밀성도 증가시켜주고요. 또 그리고 뼈가 많이 흡수가 되게 되면 임플란트, 뿌리가 되는 임플란트 부위는 점점 짧아지고 얇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위에 있는 머리 부분, 우리가 이제 치아 부분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커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비율이 안 맞게 되니까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지장이 있게 됩니다. 자, 뼈 이식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이렇게 도표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기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잇몸뼈를 얼마만큼 소실이 되어졌는지, 양이 부족한지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수식들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그림이 3가지가 있는데요. 좁은 뼈에서 치아가 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높이도 이렇게 낮아지고요. 이렇게 넓이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뼈를 뼈 이식제를 활용해서 넓게 만들고 또 깊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중간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진단할 때에 뼈의 양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던 같이 사각뼈나 그다음에 인공뼈들을 이식하고, 그리고 뼈 형성을 위해서 시간경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의 사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잇몸뼈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위에 이제 윗어금니 쪽이고요. 그런 사진인데, 여기 그 왼쪽 부분 화살표 있는 부분 보시면 뼈 두께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보시면 위에 하얗게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부분들 저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만큼 뼈를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 뿌리를 식립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또 치아, 이건 앞니인데요. 앞니에 뼈가 녹아서 사진을 잘 가시겠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셨을 때 흰색 오른쪽 송곳니 옆인데요. 뿌리 쪽에가 전부 코 밑에까지 염증이 생겨서 치아를 발치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 치조골 이식술을 하게 되는데, 이 뼈 이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밑에, 왼쪽 밑에인데요. 요 밑에 지금 치아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치아가 원래 있었고 뒤에는 임플란트가 있었고요. 여기 임플란트 있는 부분까지 뼈가 절반이 흡수가 되어졌고 앞에 치아 뼈가 녹아서 이렇게 발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뼈를 이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같은 경우에도 왼쪽 같은 경우에는 뼈가 없었던 부위를 뼈를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고요. 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해서 뼈를 이렇게 이식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뼈 이식 사진은 이게 이제 영상 때문에 외부에 이제 페이스북 규정 때문에 피가 보이는 부분들이 많으면 잘 이렇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잠깐씩 그냥 보여드렸고요. 지금 여기 제가 올해 이제 연말부터 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치조골 이식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뼈가 오랫동안 부작용 없이 잘 쓸 수 있고 흡수가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위해서 이때까지도 좋은 뼈를 사용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게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뼈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뼈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뼈 이식제가 이렇게 이 회사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적인 국산뼈라든지 수입뼈들보다 최소한 2배, 3배 이렇게 비싸지만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치과에서는 이걸 도입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힘들어서 지금까지 조금씩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는 완전하게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망설였지만 장래의 어떤 그런 안정성과 앞으로 예우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뼈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도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특허가 나 있는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특허 권자로 돼 있고 이 임플란트를 통해서 그만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스를 이제 사입할 때 우리 이제 직원들이 와서 담당자들이 와서 이제 소개도 하고 계약하는 건데요. 이 뼈는 뭐 어떤 치과 의사한테 물어봐도 나쁘다 안 좋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말 지존인 뼈 이식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잘 사용할 수 있고 진료폰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뼈 이식을 하고 나서 또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주의사항인데요. 보시면 이식 당일날은 피가 좀 나오니까요. 침을 뱉지 않고 이렇게 꺼져 물린 채로 좀 삼키는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2, 3일 정도는 통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얼음찜질을 해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리한 운동이나 목욕, 사우나 등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수술 부위에 음식물을 씹지 말고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주의사항들 말씀드리고 상담할 때도 말씀드리고 또 마치고도 특별히 주의사항들 또 적어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매일 메시지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내가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정말 이게 그 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피차지 못할 자리가 있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떤 그 내가 시술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내 건강을 위해서 환자 보통은 이제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술, 담배를 좀 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분들도 있고 본래 상태가 염증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염증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간이 2주지만 사람에 따라서 2주가 아니라 3주, 한 달이 염증 증상이 가는 경우들도 있고 짧게는 뭐 한 일주일, 3일, 일주일 정도 하면 거의 그래도 염증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그러시면 좋고 또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그 기간 동안 한 2주 정도만 최소한 끊으시고 또 임플란트를 하고 난 이후나 또 관리 측면에서 술, 담배는 굉장히 어차피 좋지 못합니다. 하지 않으시는 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검열하시라고 금주하시라고 앞으로 그렇게 제가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무리한 운동이나 또 목욕, 사우나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수영이라든지 헬스 같은 무리한 운동이나 상측 부위를 꼬매놓은 게 터질 수가 있고 또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몸이 무리하게 되면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가볍게 샤워나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만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뜨겁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순환이 되어지면서 혈관들이 피가 안 먹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깜짝 퀴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죠.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배님 고맙습니다. 환자를 위한 마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영순 누님 고맙습니다. 김명환 목사님 고맙습니다. 박미자님, 우리 강균남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문제가 있을 때 한다면 의료보험이 안 되나요? 하셨는데요. 이상이 있고 한 가지는 65세, 만으로 65세가 지나게 되면 정부에서 의료보험으로 2개, 본인 부담금 부담은 있지만 2개를 정부 지원이 받을 수가 있고요. 치과 혜택 중에서는 틀니하고 임플란트가 제일 혜택이 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장필규 소장님 감사합니다. 영진 대표님, 처음에 뼈이식 아는 것이 없어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겁이 많이 났습니다. 예, 치적울은 결국 나이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염증이 많게 되면 치적울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영만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은주님 감사합니다. 예, 만 65세 2개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상담 잘 받으시면 또 좋은 또 이렇게 시술들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묘목 감자 퀴즈 한번 볼까요?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아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임플란트 뼈 이식할 때 매우 아프기 때문에 일주일은 입원해야 돼 말씀드렸죠. 잠깐 이렇게 마취할 때만 조금 불편한 정도예요. 세 번째로 뼈 이식 수술 후에 나오는 피는 찜찜하니까 바로 뱉어져, 강하게 뱉어줘야 제맛이야 이랬는데 피를 자꾸 뱉으면 지혈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뼈 이식 후에 술과 담배는 금지, 예, 기본 상식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이제 다 아시겠죠? 이제 잘 풀어주셨고요. 우리 역시 유명한 우리 정말 멋진 치과 의사 전문의를 두신 우리 장필규 소장님 아드님 탑치과 응원하고요. 참 열심히 하는 우리 원장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때에 페이스북의 어떤 그런 규정들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실질적인 거는 이렇게 보시면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어져서 시간이 주어진다면 오프라인에서 저희들하고 여러분들과 건강 강좌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보치과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또 옆에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치아로 전하는 사랑, 그 다음에 우리 인스타그램, 그리고 꼭 필요한 우리 구강용품들 여러 가지들을 또 네이버 치사몰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